한동훈 장관의 주소가 이렇게 전달이 됐다. 6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지금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 격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최근 한 유튜브 매체가 한 장관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했다가 진영과 상관없이 거센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이 유튜브 매체 더 탐사에게 한동훈 장관 집 주소와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넘긴 경찰의 대처도 논란이었습니다. 제 차를 뒤에서 그 위험하게 반복적으로 미행했던 더 탐사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현직 제1야당의 대변인이 공모해서 협업했다고 하는 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허위 사실이 보도될 경우 역시 거기에 공모하신 거가 된다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부분 논란 뒷말이 많았다 얘기했는데 경찰 내부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한동훈 장관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그 더 탐사에 내리는 과정에서 통보서를 촬영하다 원래 피해자에게 가려고 피해자에게 가야 될 결정서까지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전송이 되면서 여기에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가게 된 셈이 됐어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스토킹 범죄라는 건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만약에 이 가해자한테 공개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집에 정확한 어떤 주소를 몰라요. 근데 그 건물에 산다는 건 알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가해자한테 이분요 몇 호에 사십니다라고 알려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피해자들은 스토킹 피해자들은 그래도 경찰을 믿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스마트워치도 받고 또 신변 보호도 요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찰은 그 가해자한테 고스란히 이분은요 몇 호에 사십니다 라고 알려준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근데 한동훈 장관은 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무위원이고 법무부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언론에 많은 논란이 됐던 중요한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서경찰서의 경찰관이 그걸 잘못 찍어서 보냈다? 저는 잘 믿기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 이거는 뭔가 저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해석입니다. 예. 이거는 지금 보면 통보서와 결정서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어떤 원칙을 보면 직접 이제 우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전화로 통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두 개를 잘못 찍었다? 제가 언론사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봤지만 수습들 같은 게 교육을 시켜도 물론 실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보통 경찰이 이게 아마 경찰견이 꽤 된 분이 이런 거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버젓이 실수를 해서 보냈다? 그리고 이 더 탐사는 그걸 버젓이 또 자기 유튜브에다가 이 한동훈 장관 몇 호에 살고 부인 이름은 뭡니다라고 지금 저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몽간이 이거 보시는 분들 아시죠?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경찰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줄까? 저는 좀 더 이거는 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찰을 좀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경위, 왜 피해자에게 가야 될 문서가 가해자에게 갔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근데 경찰이 당시에 바로 내놓은 해명 중에 더 탐사 한동훈 장관 원래 집 주소 알고 있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다라는 취지 때문에 더 문매를 맞기도 했거든요. 이게 사실 일반 시민이어도 문제지만 한동훈 장관 관련된 이 더 탐사의 여러 행태들이 이번 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이런 문제로 마무리될 일인지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 결정서와 통보서가 뒤바뀐 것도 큰 문제지만 공문서 아닙니까? 예. 공문서를 휴대전화로 찍어서 전송을 해주나요? 요즘은 공문서를 그렇게 보내나요? 저는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저는 이제 저 수사관의 그 해명이 좀 석연치가 않은 것이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더 좀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가 아니라 약간 추정인데요. 예.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에 맞서서 검수원복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 인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이 수사권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어떤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한 장관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런 것을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한 경찰관이 저런 일탈 행위를 한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신의 어떤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그 사진으로 찍어서 잘못된 이 결정서를 보냈는지 이번에야말로 이 수사권의 확실한 어떤 수사력을 한번 보여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논평이니까 저도 받아들이겠지만 뭐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론이자 추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수사관의 의도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예. 왜 한 장관의 어떤 스토킹 피해 그 결정서를 보냈을까? 이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추론까지 하셨는데 뭐 그럼에도 뭐 설마 그랬겠습니까? 뭐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떻게 집 주소까지 가해자 격인 더 탐사에게 보낼 수 있었는지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한동훈 장관 관련 뭐 여러 그 무단 침입 시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하고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 빼고 정치적인 문제에서도요.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MZ세대 그러니까 젊은 층과 지역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 좋아할 만한 국민의힘 당대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이름을 강제로 거론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본인 입장도 먼저 듣고 올까요? 여권에서 총선 차출론이 나왔어요. 나중에 한 1년 반 뒤에 가서 총선 지휘하시겠어요? 저와 무관한 얘기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무관한 말씀드립니다. 얘기를 여당에서 하고 위원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저한테 이런 허황된 걸로 거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런 이해가 건 안 갑니다. 그런 거. 본인은 뭐 전혀 아니다, 손살을 치고 있고 말도 안 된다는 표현을 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 장관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지도부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확신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MZ세대에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 그다음에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고 공천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다들 성에 차지 않아 합니다. 상식, 공정, 정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MZ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공감하는 그런 지도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지도부 역시 이러한 MZ세대, 미래 세대의 새로운 물결에 공감하는 그런 지도부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뭐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 성에 차지 않는다. 제가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당원들이 성에 차지 않는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고 MZ세대 수도권 승리에 견인해야 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계속 한동훈 장관으로 모아지고 있는 겁니까? 정말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촉망받는 그 인재임에는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한동훈 장관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뭐 지금 김의겸 의원도 키워주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달려들어서 저렇게 공격을 해대니까 더 본인의 존재감도 있고 이제 뭐 경찰까지 저렇게 도와주는 지경이 됐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 당 지도부에 선출이 되려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장관직을 그만두고 출마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입당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선에는 지금 입당을 해도 제가 보기에 과연 후보 등록 때까지 책임 당원이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첫째 하나는. 그리고 만약에 자 법무장관직을 내일 사퇴한다라는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 후임자가 임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후임 법무장관이 지명되고 선출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그래서 임명이 되는 과정이 한 달 정도는 걸릴 텐데 예. 그럼 1월 초나 중순이 되어야 겨우 이제 후임 법무장관이 임명이 되어서 나가서 그때 그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수사한 것처럼 아마 야당의 공격을 받을 거거든요. 국민들도 또 그런 생각이 들 거고 저는 그런 점에서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데다가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현 비대위 임기 내에 치른다는 것으로 거의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3월 13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후보 등록 때까지 과연 가능할지. 현실적인 문제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뭐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는 이야기고 더 나가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영특한 분인데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저는 호사가들이 그저 주장하는 정도에 끝나거나 또는 아예 불가능한 것을 거론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재현 의원님 말씀은 뭐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수도권에서도 있고 젊은 층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걸 뭐 마치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자체 경쟁력이 좀 떨어지니까 뭔가 편승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주목을 받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제가 그 만약에 설명한 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여기서 띄우고 저기서 띄우니까 거기에 또 김우겸 의원은 또 지레 놀라서 더 키워주고 또 이제 경찰도 저렇게 통지서를 또 잘못 보내주고 하니까 계속 이제 분위기가 사는 거죠. 그래서 뭐 별로 가능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정치적으로는 앞으로 뭐 굉장히 전도가 유망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MZ세대 얘기가 나오고 수도권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 조건 주영원 원내대표 얘기 한마디에 들썩들썩했는데